안녕하세요. 백세노트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이렇게만 사세요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 준비 꿀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실제로 100세 시대라고 하죠. 통계에 따르면 현재 50대의 경우 약 절반이 90세 이상까지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그리고 꼭 피해야 할 것들까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최근 3년간 100여 명의 건강한 80대, 90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곧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몸을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92세 이미경 할머님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닌 단순한 걷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85세 김영수 할아버님은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했다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와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작 시기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50대라면 50대에 맞게, 60대라면 60대에 맞게, 심지어 80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하루 5가지 이상 다른 종류를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설탕, 소금,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최명자 할머님은 직접 만든 음식만 먹는다는 원칙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넷째, 적정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하루 3끼를 대체로 같은 시간에 드신다고 합니다. 이는 체내 시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심장병, 인지능력 저하 등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89세 정영희 할머님은 주 3회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자꾸 집에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 머리도 굳고 몸도 굳어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몇 명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84세 김민수 할아버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중요한 건 깊이 있는 관계더라고요. 50년 지기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매주 만나는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세요. 취미 동호회,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다른 세대와도 교류하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평생 학습과 목표 설정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77세 황미연 할머님은 7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니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어요.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세요. 취미, 예술, 언어, 역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일주일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학습 모임이 있습니다. 넷째, 배운 것을 활용하고 나눠보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평생 학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지 능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세우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 약화, 심장 질환, 인지 능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87세 김순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작은 일에 쉽게 화내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90세 박정호 할아버님은 정원 가꾸기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이처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깊은 호흡에 집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숲이나 공원을 걷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습관을 들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차 한 잔 마시기, 반려동물과 놀기 등 일상 속 작은 기쁨이 행복감을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4세 이영수 할아버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제 비결이에요. 이처럼 받아들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과 예방관리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을 통해 많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강검진과 예방관리가 필요할까요? 첫째, 나이와 성별, 가족력에 맞는 정기 검진 일정을 세우세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눈과 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시력과 청력은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치과 검진을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째,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으세요. 독감, 폐렴, 대상포진 등의 예방접종은 노년기 감염병 예방에 중요합니다. 일곱째, 암 검진을 나이와 성별에 맞게 받으세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검진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방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시적인 노력보다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체적 변화,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주거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75세 장준호 할아버님은 60대의 뇌졸중을 겪은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놀라운 적응력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전처럼 등산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대신 실내 수영을 시작했어요. 오른손 사용이 불편해졌을 때는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연성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변화는 인생의 일부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계속됩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주고 적응하는 연습을 하면 큰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 새로운 취미 등 낯선 것에 도전하는 것은 뇌의 적응력을 높입니다. 넷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력을 높입니다. 다섯째, 지지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변화의 시기에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변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활발한 사회적 관계, 평생 학습과 목표 설정,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건강검진과 예방관리, 유연성과 적응력. 이 모든 요소들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방법보다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제가 만난 90대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했더라면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이가 얼마든지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준비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백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